태화강역이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수서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버스 차고지는 북구 명촌으로 이전합니다. 57개월째 울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구의 인구가 처음으로 중구를 앞질렀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 태풍으로 울산에서도 5만 가구가 넘는 정전 피해가 발생하자 울산시와 한전이 재난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익기 씨와 울산시가 기증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뉴스의 시작,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산이슬이 맺힌다는 할로윈 오늘 울산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 머무르겠으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앞바다를 포함한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 지역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울산기상대는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울산을 대표하는 관문인 태화강역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수서역으로 재탄생합니다. 광장에 수소공원을 조성하고 역사 인근엔 수소도로와 수소 선박 선착장 등을 구상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 차고지를 북구 명촌 일대로 이전해 복합 환승센터 기능을 분산시킵니다. 조윤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귀신골의 등을 형상화한 동해남부선 태화강역 신축 역사입니다. 하루 평균 승객 13,000명이 오갈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승강장과 매표소,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내년 3월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복선전철을 시범 운행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기존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땅 내렸을 때 시골 같고 주변에 건물도 많이 없고 울산도 광역시인데 그렇게 광역시 같은 느낌이 없어요. 역사 앞에 이렇게 버스들이 어수선하게 주정차한 풍경도 사라집니다. 버스 회차로와 차고지, 충전소를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북구 명촌 일대에 차고지와 CNG 충전소를 만들어 태화강역 복합안승센터 기능을 분산시킵니다. 이전하는 자리에는 수소연료전지 충전소와 홍보관을 갖춘 수소공원이 들어섭니다. 또 명천교 일대엔 수소도로와 인도, 수소선박 선착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 지하배관이 태화강역 앞으로 지나가는 만큼 국내 첫 수소트램과 수소로 움직이는 시범도시인 북구 율동지구와 연계해 거대한 수소타운을 형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이름에 실제 수소란 단어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역시 관문에 걸맞지 않았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태화강역이 전국 유일의 수소역으로 이름을 떨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북구의 인구가 처음으로 중구를 앞지르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북구는 57개월째 인구가 감소하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이 과제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한 북구 송정동. 지난해 3월엔 한 달 사이 인구 2,200여 명이 급증했습니다. 신도시니까 주변이 다 깨끗하잖아요. 다 신설이고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많고 애들은 깨끗한 공기에서 살았으면 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북구 매곡동 역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새 5,5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북구 인구는 21만 8,900여 명. 북구가 출범 23년 만에 중구의 인구를 넘어서면서 울산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군구 초기만 해도 농소 등 농어촌과 연포 등 산업단지로 양분되던 북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강동권과 송정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10년 이내에 30만 인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울산시 인구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57개월째 감소세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세에 비해 교육과 문화시설 등이 여전히 부족해
인프라 구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올해 울산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수도권에서 울산 혁신도시로 들어온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수도권에서 울산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117명, 전출된 인구는 147명으로 전출자가 30명 더 많았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더 많았다가 지난해 전입자 수가 89명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보였지만 올해 다시 전출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울산에서 5만여 호가 정전 피해를 입자 울산시와 한전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꼽히는 배전솔로 지중화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은주 기자입니다. 2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20시간 넘게 암흑으로 뒤덮였고 울산 대도시에 태풍 지나갔다고 한전이 1인식으로 횟집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것들은 못 써요. 못 팔아요. 못 팔고 일단 살아있는 고기 파는 집에 죽은 고기를 어떻게 팔아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정전 피해는 울주군과 남구에서 가장 심했고 중구, 동구, 북구 순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두 차례 태풍으로 주택은 물론 기업까지 5만여 호의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정전 원인은 나무나 간판 등 이물의 전선 접촉이 74%, 태풍에 의한 전봇대 파손이 3.5%, 해일 등으로 인한 집안 유실이 0.9%였습니다. 한전은 배전선로 근처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과 해안가 등 취약 지역의 배전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정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 상황실에 저희 한전 쪽에서 상근으로 파견을 해서 어떤 정전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복구 현황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전 피해를 줄일 근본적 대책은 부족합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배전솔로 지중화율은 울산의 경우 25%에 그쳐 서울 60%, 부산 4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피해에 대해선 보상 규정이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후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베이키 씨가 울산시로부터 보상을 통한 기증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배 씨에게 기증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지만 법적 문제로 보류됐고 보상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해례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1,000억 원을 요구 중인 소장자 베이키 씨가 해례본을 훼손할 우려 때문에 국고 환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 씨가 2년 전쯤 울산시로부터 해례본을 기증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외솔 선생 연구지더라고. 문화 쪽으로도 한번 일신해보고 싶다 하는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접촉이 간간히 있었는데. 배 씨는 기증 방식이 울산시가 롯데나 현대 등 지역기업과 연계해 보상을 해주면 울산시는 관련 기업과 기념 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하는 얘기까지도 들었고요. 아, 그 보상과 관련해서요? 예. 해례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금전적 보상을 논의했다면 사법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에 귀착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배 씨에게 기증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보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예롭게 세상에 공개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증의 의사를 물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설득을 한 것이 제가 한 일 전부입니다. 또 해례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했지만 소유권 등 법적 문제로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는 2020 외솔 한글 한마당이 한글날인 내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구 원도심과 외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내일 저녁 7시 중구동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국제문자 포스터전과 외솔 한글운동 24대 사건 특별전, 그리고 한글 빛거리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글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 등은 대면 방식을, 한글 학술 대회와 한글 동화 입체극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와 안전, 일자리를 창출하는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인 주민센터를 스마트화하고 특성별 맞춤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마을연구소를 신설합니다. 또 주민주도 예산제도인 마을세를 도입해 주민이 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으로 환원해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을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재 542개 기업 2,000명의 고용 인원을 오는 2024년까지 900개 기업 3,2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배추값이 폭등해 김장 대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김장 재료값이 모두 올랐는데 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 문을 닫는 김치 공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원 곽동아 기자입니다. 가을 들면 한창 바쁠 김치 공장인데 조용하기만 합니다. 빈 배추 박스만 쌓여 있고 공장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은 김치 등 식품을 OEM 영업하던 곳인데 지난해 말 문을 닫은 이후 아직까지 영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김치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결국 휴업을 결정해 직원들은 몇 달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3개월이나 월급 못 받아서 자기네들은 월급을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원재료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배추 도매가는 며칠째 10kg에 3만 원을 넘나들고 있고 부재료인 소금은 7배, 건고추, 파, 마늘값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치 완제품을 시가로 팔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학교나 관공서 납품 물량은 이미 계약한 가격이 있어서 만들어 팔수록 손해가 납니다. 손실이 많이 나는데도 가격은 계약된 가격에 있어가지고서 그 원자재에 오른 만큼을 올릴 수는 없다. 이런 게 뭐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헬섭 인증을 받은 전국 700여 개 김치 제조업체 중 240여 곳이 자체 휴업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는데 긴 장마로 가을 배추 파종이 늦어진 탓에 물량 확보와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원 뉴스 곽동아입니다.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승객이 줄면서 울산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 2월 56%로 줄었다 서서히 회복한 뒤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쏟아진 8월 다시 26%로 떨어지는 등 지금까지 평균 31% 감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예산은 적자 노선 지원액 650억 원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264억 원이던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은 지난해 650억 원으로 치솟았으며 올해는 무료 환승과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을 제외하고도 770억 원에 이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1일까지로 예정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전체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이후의 학사 운영은 중대본의 방역단계 조정과 교육부 지침을 반영해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과 종교시설, 그리고 2차 지원에 포함됐지만 어려움이 큰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단체 400여 개에 단체당 100만 원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등록이 완료된 예술인 1,2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최근 완공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경납 건물에서 50cm에 이르는 구멍이 발견돼 원전 안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원전 경납 건물에서 모두 37곳의 구멍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납 건물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5겹으로 만들어진 방벽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된 신고리 3호기에서도 구멍이 발견된 것은 심각한 부실 시공의 징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